안녕하십니까? 백조의 비즈니스와 경제 시리즈를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크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타까운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필리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 타이틀은 필리핀 경제의 만성적 저성장,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럼 제1부인 것과 속이 다른 필리핀 경제의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 평균 연령 25.7세. 게다가 영어를 공용어처럼 쓰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천연자원, 그리고 탄탄한 내수 시장까지 갖추고 있죠. 실제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6.4%에 달하며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아시아에 떠오르는 신흥국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3,500에서 4,000달러, 말레이시아는 12,000달러, 태국은 7,500달러,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이른바 기형적인 성장 구조 때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해외로 노동자를 보내고 그 송금으로 먹고 사는 구조. 또 하나는 콜센터나 외주 업무 서비스 즉 BPO 산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즉, 내 손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기반은 약하고 외부 의존형 경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2부인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정책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 정치, 사회 구조, 행정 시스템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필리핀은 무려 381년간 외세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페인 333년, 미국 48년. 그 결과 중앙 집권적 구조와 영어 기반 교육 시스템은 남았지만 자립적 산업은 키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미국 식민 시절에는 미국 기업의 하청 구조로 편입되며 경제 독립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둘째, 정치적 후진성과 정실주의가 거론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시절, 겉으론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였지만 속으로는 친정부 기업만 특혜받는 정실 자본주의, 즉 크로니 캐피털리즘이 판을 쳤습니다. 결국 경제 권력은 소수 지주 계층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은 정치를 세습하며 정계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 대부분이 이 지주 가문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지만 내용은 봉건적입니다. 지방 영주제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셋째로는 실패한 산업정책에서 저성장의 원인이 보여집니다. 1950-60년대에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펼쳤으나 수출 주도형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보호무역이 길어지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정책이 뒤바뀌는 일관성 부재,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이 모두가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네 번째 저성장의 이유로는 제도의 취약성과 행정력 부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은 지역별 행정력의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2023년 기준 부패인식 지수는 180개국 중 115위. 외국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의 상징입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꺼릴 수밖에요. 다섯째 이유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 0.42, 아시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 이 모든 것이 빈곤의 세습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계층은 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우려하죠. 그래서 오늘도 농촌엔 저임금 노동력이 넘쳐나고 도시는 빈민으로 붐비며 지주 중심의 저부가 가치 경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글 전체의 제3부에 해당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가? 부분을 논해보겠습니다. 고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있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은 현재 인구 보너스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고 도시화와 디지털화도 조금씩 진행 중입니다. 지주계층의 각성과 제도 개혁이 동반된다면 내수 중심의 성장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일컫는 BPO 산업은 여전히 이 나라 GDP의 8에서 10%를 차지하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반 구축, 공정한 교육 투자, 행정 개혁, 그리고 기득권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필리핀은 잠재력만 높은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무리 멘트로 이 나라의 상황을 총정리하자면 필리핀은 아직도 자신만의 국가 성장 서사를 완성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잠재력과 구조 개혁의 의지를 함께 갖춘다면 동남아 경제의 다크호스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백조의 비즈니스와 경제 속어 시리즈에서는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